안녕하세요. 종목의 제왕 3부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3부에서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김대명 전문가와 3부에서도 계속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상 연결해 볼게요. 전문가님. 네, 네, 전문가님 잘 쉬셨어요? 지금 10분 정도 쉬었던 것 같은데, 네, 좀 네, 피곤해 보이세요. 네. 괜찮으신가요? 일단은 막 2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네, 굉장히 한 이번 주, 매매가 좀 이제 잘 안 풀리네요. 네, 매매 진입을 들어가면은 굉장히 조금만 상승을 하게 되고, 또, 이제 진입을 하려고, 네, 벼르고 있던 종목들은 결국 들어가지 않았을 때, 네, 너무 잘 가는, 네, 그런 정말 어떻게 본다면 개인 투자자분들도 정말 많이 공감을 하실 네, 그런 이제 흐름들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이제 매매에 아쉬움이 많은 네, 그래서 또 이제 또 심리적으로 굉장히 또 이제 뭐랄까요 좀 많이 지치는 네, 그런 이제 한 주였던지라 그런데 물론 이제 이런 이제 어떻게 본다면은 이런 주식을 하다 보면요, 네, 주식을 하다 보면은 때론 좀 이제 슬퍼할 때도 있고, 네, 또는 이제 좀 이렇게 우울할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또 다시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과 원칙을 잘 지켜간다라면은 결국은 또 이제 웃을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네, 개인 투자자분들도 지금 장세에 어떻게 본다면 굉장히 좀 지지부진하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제 우려하지 마시고요. 결국에는 여러분들도 네,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제 공부를 계속 이제 하신다라면은 저희 이제 내경제 TV에서 많은 전문가분들이 또 강의를 하고 그리고 저도 또한 오늘 또 이제 많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또 이제 좋은 이제 이제 유익한 강의를 이제 해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니까 여러분들 공부를 TV 시청하시면서 네, 계속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본다면은 하시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분명히 이제 웃을 날이 올 수 있을 거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김대명 전문가님이 아쉬움이 많은 한 주셨다고 했는데요. 그만큼 투자자분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실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우리 김대명 전문가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대명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만 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0101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번 순서는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네, 노란톡방에 참여해 주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많은 분들 실시간으로 생방송 중에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전문가님 준비되셨죠? 네, 준비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두산 인프라코어고요. 8,680원, 비중은 4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최근 분할합병 이슈로 급등했었는데요. 현재 수익권에 계시네요. 언제 익절해야 될지 타이밍이 궁금하신 것 같은데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지금 매수 타점이 굉장히 이전에 사셨던 거라면은 손실을 보고 계실 때는 또 이제 굉장히 또 두려움이 많이 크셨을 것 같은데 비중 자체가 40%란 말이에요. 비중 자체가 40%라서 너무 이제 고점 때까지 생각을 하지 않는 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자리에서 본다면 1,500원대 구간이 여기에서 이제 쌈봉 저항 자리란 말이죠. 여기에서 이제 한번 지금 저항을 받고 바로 이제 밀리는 네, 윗꼬리를 다루는 이제 그런 그림인데 지금 시점에서부터 본다라면은 지금 쌍봉에서 저항받는 시점이라서 이 자리에서 바로 이제 뚫고 올라가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조정을 주고 이제 갈 땐 가더라도 조정을 주고 이제 다시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지금 시점에서 매집이 되어 있고 그죠? 여기서 매집이 되었고 매집되고 난 뒤에 이런 시점에서 만약에 다시 이제 돌파가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돌파가 나오면서 이제 상승세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정말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크게 나올 수 있거든요.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다른 이제 시나리오를 짜본다면 지금 자리에서
네, 여기에서 이제 지금 저항을 윗꼬리 받고 이제 저항을 받았잖아요. 저항을 받았는데 어떻게 본다면은 이제 계속해서 우상향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제 그림을 이렇게 계속해서 만들어준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바로 조정이 들어온다. 네. 조정이 들어오고 깊은 조정이 들어오면서 뭐한 9,158원대까지 만약에 내려온다.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밀 때까지 밀어놓고 이런 자리에서 다시 한번 또 장대 양봉을 만들어 버리는 네, 그런 또 이제 석연치 않은 네, 그런 이제 그림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비중이 40%시니까 너무 길게는 보지 마시고요. 지금 너무 길게는 보지 마시고 여기서 이제 한 5일선 일단 오늘 바로 좀 차익 실현을 좀 하셨으면 또 저항받는 자리에서는 무조건 저항을 일단은 받게 되어 있어요. 저항을 받는 자리에서는 저항을 받고 누르고 나서 다시 가는 종목이 힘이 있는 종목이거든요. 저항받을 자리에서 저항받고 뚫어줄 자리에서 뚫어주는 게 바로 힘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지금 여기 오늘 시점에서 차익 실현을 조금 일부라도 네, 차익 실현을 해주지 못하셨다라면은 네, 좀 안타까운 일이고요. 내일이 아니죠. 월요일이라도 바로 이제 조정이 나오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작은 양봉이 나오든지 하더라도 네, 일단은 바로 차익 실현을 일부 절반 정도 이제 일단 해 두시고 나서 그 다음에 매수가 이탈 시 정리 관점으로 네, 추세를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이 저항 받았었던 자리를 자 지금 조정받고 추세 지켜주면서 지켜줄 자리에서 또 지켜주고 돌파해줄 자리에서 만약에 돌파가 크게 나온다라면은 그때는 분명히 전액을 차익 실현을 해야 될 자리를 만들어 줄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 이 종목에 대해서 바로 절반 수익 실현을 하시고 추세에 맞게 대응해 보자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꼭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유진 로봇이고요. 5,050원, 비중은 5%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지금 고점에 물려 계신데요. 그래도 다행히 비중은 적으시네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유진로봇 이 종목이 주가가 이렇게까지 이제 급등이 나올 수 있었던 거는 이제 그 자율주행 테마에 이제 이 종목이 이제 연관이 되면서 속해지면서 물론 이제 로봇 관련해서 이제 로봇 테마이기도 하지만 또 자율주행 테마 속에서도 이제 연관이 되면서 계속해서 강세 흐름을 보여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자율주행 테마 자체,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주들 자체에서도 보면은 뭐 이제 조금씩 이제 계속해서 상승하는 종목이 있는 반면 그런 자동차 부품주들도 거의 한 70%대 정도, 거의 이제 뭐 80% 정도 다 조정을 받고 있죠. 네, 대장주가 가지 않기 때문에 형님이 가지 않는데 아우라고 가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런 테마 자체가 지금 쉬어가고 있는 시점이다. 테마 자체가 지금 쉬어가고 있는 시점이라서 추세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추세가 이제 계속해서 꺾이고 있는 시점인데 아마 이 자리까지도 이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 3,750원대까지도 이탈을 시키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박스권으로 네, 좀 이제 흘러가는 이제 그림을 만들어 준다라면은 이 테마는 아직 이제 살아있는 테마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런데 만약에 3,750원대까지 만약에 여기 자리를 깨고 나서도 박스권 흐름이나 뭐 저점을 높여주는 이제 그림이 나오지 않는다라면은 그 종목 그 테마 자체는 굉장히 오랫동안 네,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흐름을 만들어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여전히 매집은 잘 되어 있어요. 여전히 매집은 좀 잘 되어 있고 차익 실현 물량은 아직 나오진 않았거든요. 크게. 그래서 일단은 뭐 5,050원 정도 되시는데 굉장히 좀 이제 고점에 좀 계세요. 고점에 좀 계시는데 비중이 5%이기 때문에 저는 좀 더 크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크게 보시고 충분히 좀 대응을 할 수 있는 자리까지 3,750원대 여기 이제 저점이죠. 네, 이 저점까지 만약에 자 밀린다라면은 이 자리를 지켜주는지 이제 확인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하락 추세 구간에서 자 이거를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분봉으로 본다, 분봉으로 이제 만약에 본다고 하면은 이게 분봉에서 이런 식으로 시세 분출이 나오는 거는 뭐예요? 단기 상승 추세적으로 본다면 급등주의 형태예요. 그죠? 시세 분출을 이제 만들어주고 나서 매집은 되어 있고 자 조정을 받고 자 살짝 반등이 나오고 네, 한 번 더 깨는 네, 그런 이제 2차적인 지금 이제 하락 파동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시점인데 만약에 이렇게 시세 분출이 나오고 나서 2차적인 하락 파동을 만들고 나서 주가가 계속해서 다시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면은 보통은 이 구간대를 지켜줘요. 네, 이 전저점을 깨긴 하지만 이 자리는 지켜줄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기준점으로 보시고요. 3,750원대를 기준점으로 보시고 여기까지 만약에 뭐 혹시나 만약에 살짝 이탈이 나오든 살짝 이탈이 나온다라면은 뭐 여기 자리를 기준점으로 잡고 여기 살짝 이탈이 나온다라면은 물론 추가 매수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자리를 지켜주고 다시 반등이 나오더라도 그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한번 대응을 하셔야 되는 그런 이제 흐름이 속에서 추가 매수로 이제 한번 대응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유진 로봇에 대해서는 로봇 테마가 지금 쉬어가는 시점이지만 매집은 잘 돼 있고 비중도 적으시기 때문에 보유 의견을 주셨습니다. 꼭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종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제넥신이고요. 11만 6,835원, 비중은 5%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제넥신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제넥신. 이 종목이, 지금, 뭐랄까요. 여기 최근에 이 박스권에서요. 여기 박스권에서 지금 여기에서 대량의 거래량을 터진 게 지금 굉장히 지금 의미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거의 이제 거래량 자체가 이제 한 600만 주 정도 되는 대량의 거래량이 터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네신 같은 경우에는 4월쯤에 코로나19 백신 관련해서 이제 일상 이제 결과 발표가 있을 거예요. 네, 결과 발표가 있는데 지금 이제 논문을 준비 중이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 결과 발표를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이제 뭐 치료제는 많이 나왔잖아요. 뭐 셀트리올이나 뭐 이제 혈당 치료제나 뭐 이런 좋은 소식, 치료제 자체에서는 좋은 소식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이제 이미 나오기도 했고 한데 백신은 아직 국내에서는 나오진 않았습니다. 뭐 아스트라제네카나 뭐 다른 이제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이제 외국계고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제넥신이 임상 일상을 결과를 발표를 하고 임상 일상 결과에서 좋은 소식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임상 이상도 지금은 이제 조금씩 이제 진행 중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다면은 굉장히 이제 좋은적인 어떻게 보면 시그널을 이제 주가의 방향에 이제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흐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재료적인 부분은 좋다. 그리고 거래량 자체도 매집은 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4월 달까지만 한번 쭉 끌고 가보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일단은 이 자리를 계속해서 좀 지켜주는지 좀 이제 유념하게 좀 보시고요. 만약에 순간적인 4월 초에 만약에 발표가 나오면서 거래량이 탁 터지는 순간 터진다라면은 저는 일단은 11만 얼마죠? 11만 600원대잖아요. 11만 600원대면은 6,000원대죠. 11만 6,000원대면은 뭐 일단은 뭐 거의 이제 상한가 가까이 뭐 이제 상승폭이 나와줘야 일단은 한번 탈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줄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시점에서 일단은 비중을 한번 추가 매수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이제 호재가 나온다라면은 상승폭을 얼마나 만들어줄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 시점에서 일단은 추가 매수 한번 해보시고 그 결과가 발표가 나왔을 때 만약에 시세 분출이 나와준다라면은 그때 돼서는 바로 탈출을 할 수 있는 그런 타점으로 보시고 대응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대명 전문가가 제넥신에 대해서는 추가 매수 의견을 주셨습니다. 4월에 임상 결과 발표를 기다려보고 대응하자라고 해주셨으니까요. 꼭 대응 잘 하셔서 수익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분 도와드릴게요. 다음 종목은 MS 오토테크고요. 9,015원, 비중은 1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기다려야 하는지 추가 매수해서 평단가를 낮춰야 하는지 고민이네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 자동차 부품주죠. 최근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아까 전에도 이제 로봇 관련해서, 유진 로봇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었죠. 네, 지금은 뭐 자율주행 테마든 자동차 부품주들이든 거의 다 조정이 나오는 시점이라고, 테마 자체가 지금 쉬어가고 있는 시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종목 MS 오토텍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쉬어가고 있는 흐름이고요. 추세를 일단 깼습니다. 여기에서부터 본다면은 이 자리를 이제 깨면 안 될 자리를 깼어요. 깨면 안 될 자리를 깼기 때문에 오늘 이제 살짝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이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여전히 이 8,000원대를 만약에 올라서 주지 못한다라면요, 이 8,000원대를 올라서 주지 못한다라면 하락 추세로 계속해서 이어질 수가 있어요. 하락 추세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바닥을 다질 때까지는 조금, 지금 당장 손절이 어렵죠. 지금 손실 자체가 좀 크기 때문에,
당장 손절 자체는 이제 어렵기 때문에 바닥을 다질 때까지 기다리시고요. 바닥을 다질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다시 테마가 움직일 때, 그때 돼서 다시 추가 매수로 좀 이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한 이 자리까지 좀 계속해서 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7,000원 이하에서, 네, 7,000원 이하에서 6,000원 사이, 네, 이 자리까지도 충분히 밀릴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 4,000, 8,000원대를 돌파를 하지 못한다면은. 그래서 한 이러한 자리에서 한번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볼 생각으로 조금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네,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MS 오토텍에 대해서는 보유하시면서 충분히 바닥을 다질 때까지 기다려보자, 장기적으로 한번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종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대성 파인텍이고요. 2,860원, 비중은 6%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대성 파인텍은 어떻게 보시나요? 대성 파이텍이요. 네. 이 종목이 뭐라 그래야죠? 태양광 테마에 속해져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또 애플카에 대한 어떤 이제 그 마그마에서죠. 마그마 그 위탁 생산 관련해서 이제 관련된 종목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종목이 좀 이제 겹치고 있는 테마가 이제 좀 겹치고 있는 종목인데 저는 뭐 좋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서 여전히 추세 자체가 굉장히 우상향 방향으로 여전히 추세를 잘 지켜주고 있어요. 네, 추세 자체가 굉장히 좀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좋게 보고 있는데 너무 이제 이 종목 증대 자체가 워낙 종목들은 이제 저마다의 끼가 있어요. 저마다의 이제 성격이 있는 거죠. 성격이 있는데 보시면은 매집하고 나서 급등시키고 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네, 운봉이 나오고 윗꼬리가 달리고, 뭐 또 상승세가 또 나오면 또 윗꼬리가 나오고, 뭐 굉장히 변동폭 자체가 굉장히 큰 종목이에요. 변동폭이 굉장히 크고, 또 윗꼬리를 또 굉장히 또 잘 다는 종목입니다. 상승만 나오면 바로 윗꼬리예요. 그래서 저는 뭐 바로 혹시나 만약에 시세 분출이 한 번이라도 조금씩 나와준다라면은, 너무 순간 대응이 안 되면은 빨리 차익 실현을 못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인을 만약에 다니신다라면은 순간 대응이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약수익 구간이라도 오시면은 바로 익절을 하시고 정리를 하는 쪽으로 대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대성 파인텍에 대해서는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꼭 대응 잘 하셔서 수익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다음 종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KMH고요. 12,500원, 비중은 6.4%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차트 보니까 등락이 굉장히 큰데요. 전문가님, KMH는 어떻게 보시나요? KMH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일단은 뭐 미디어 관련주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뭐 사실상 지금 요즘 이제 미디어 관련주가 이제 한참 막 이제 부각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뭐 게임주도 그렇고, 그죠? 그리고 이제 미디어 관련주들도 그렇고, 뭐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미디어 관련주들이 좀 많이 상승세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이 KMH 자체에 대한 어떤 부분, 그러니까 회사 자체에 대한 실적도 굉장히 양호한 회사예요. 네. 실적 자체도 굉장히 양호하고 하기 때문에 비중이 6.4%면은 이제 조금씩 이제 한 번 정도 더 분할 매수를 이제 한번 하셔가지고 지금 평단을 좀 낮추신 것 같거든요. 네, 12,500원 정도 되시면은. 저는 뭐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매수 타점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돼요. 네, 여기에서 매집을 하고 또다시 이제 거래량 없는 조정을 보이고 나서 다시 또 대량의 거래량을 분출하고 어느 정도 좀 상승세를 만들어줬지만 여기에서 자리 지켜줬고요. 네, 만 원대 자리 지켜주고 나서 저점을 다시 높여가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여기에서 한번 뭐 거래량 자체는 크진 않지만 네, 장대 안봉을 한번 만들어주고 상승 추세로 좀 이어지던 구간에서 다시 거래량 없는 조정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보시면은 여기에서 자체에서 본다면은 크게 매도된 물량이 없어요. 이 종목이 자체가 매도된 물량이 없고 계속해서 이제 좀 매집을 해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는 매집을 해 가고 있는 과정이라서 추세는 계속해서 우상향 방향으로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어, 어, 방향성 자체는 나쁘진 않아요. 방향성 자체는 나쁘진 않는데 여기에서 물론 이제 다시
이 자리를 돌파를 해주는 이제 그런 이제 그림이 나와 준다라면은 더 좋겠죠. 더 좋은데 여기서 저점을 높여주는데 만약에 이 정고점대를 만약에 돌파를 해주지 못하는 이제 그런 이제 그림이 나온다. 네, 그림이 나온다라고 한다라면은 자 상승세가 나왔어요. 근데 정고점을 돌파를 못했어요. 그러면은 다시 단기적인 하락 추세로 또 바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약수익 구간이 오시면은 약수익 구간 오시면 일단은 바로 제가 생각할 때 뭐 비중이 6.4%라서 뭐 이제 크게 뭐 수익을 많이 못 챙기는데 지금 뭐 시점에서부터 본다면 뭐 비중 6.4% 가지고 여기서 수익을 챙겨봐야 얼마나 챙기겠어. 그 조금 더 보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수익은 항상 옳습니다. 네, 수익은 항상 옳아요. 비중이 몇 프로가 되었든 내가 뭐 10주를 가지고 있든 30주를 가지고 있든 100주를 가지고 있든 항상 수익은 옳습니다. 수익을 줄 때 챙기세요. 네, 비중을 여기에서 일단은 일부라도 네, 이 실현을 해 놓으시고 주가가 만약에 다시 조정을 받을 때 이 11,000원대 구간의 추선위를 그대로 지켜주는지 확인을 하시면서 좀 더 끌고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대명 전문가가 KMH에 대해서는 약수익 구간에서 무조건 수익 실현을 하시고 추후에 추세를 지켜보면서 대응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세세하게 대응 전략을 세워주시는 우리 김대명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대명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0101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고요. 또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함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 방송 참여 방법 영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네, 여러분은 지금 종목의 제왕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바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은요. S에너지고요. 6,710원, 비중은 15%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장기로 봐도 된다면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이 종목 태양광 관련주인데 최근에 주가 보니까 횡보만 하고 있어서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S에너지, 네. 네. 일단은 뭐 태양광 관련 종목이기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수소차와도 이제 굉장히 연관이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뭐 수소차 테마가 움직일 때 움직일 수도 있고요. 태양광이 움직일 때도 같이 또 이제 움직일 수도 있는 종목인데 근데 이 S에너지 자체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회사 자체에 대한 부분은 그러니까 뭐 수주를 굉장히 많이 받아옵니다. 뭐 일본에서도 받아오고 칠레에서도 받아오고 굉장히 해외 여러 곳곳에서도 수주를 굉장히 많이 받아오고 있고 그리고 또 최근에는 뭐 강원도 삼척이나 이쪽에서 또 이제 수주를 또 이제 받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매출 자체는 늘어나고 있어요. 매출 자체는 늘어나고 있는데 근데 영업 손실이 커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채권 문제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긴 한데 일단은 뭐 어떻게 본다면 매출 자체가 는다는 거는 또 좋은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회사 자체가 이제 뭐랄까 장사를 잘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사업을 잘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단 주가는 회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굉장히 활동성 있게 지금 사업을 굉장히 영역을 좀 넓혀가고 있고 활발하게는 하고는 있지만. 일단은 주가는 이제 이미 오르고 나서 지금 다시 조정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오르고 나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고, 뭐 아무리 뭐 이제 실적이 좋다고 한들, 그죠? 실적이 아무리 좋다고 한들 실적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이제 올라갔겠지만
그렇지만 다시 또 이제 뭐 실적이 어느 정도 또 반영이 되고 나면은 주가 또 내려오는 게 또 이제 뭐랄까요,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 있는 자리거든요. 여기에서 자, 이 자리 선을 하나 제가 한번 그어볼게요. 자, 여기가 뭐냐면은 뭐 이거는 뭐 쌍바닥도 아니에요. 네, 쓰리바닥입니다. 여기에서 한번, 여기에서 한번, 그리고 또 여기에서 한번 계속해서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자리죠. 네. 같은 가격대에서 굉장히 자리를 지켜주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 자리를 깨버린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주가는 네, 완전히 하락 추세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자리를 깨고 나서 다시 반등을 하려고 해도 여기 이 자리가 굉장히 저항 자리를 저항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지켜줄 자리에서 지켜주지 못하고 흘러내린다라면 그 주가는 네, 크게 위험해질 수도 있고, 그런데 지켜줄 자리에서 지켜준다라면은 어떻게 되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지켜줄 자리에서 지켜줬다. 전저점을 이탈시키지 않고 지켜줬다. 지켜주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올라가잖아요. 여기서 지켜주고 돌파할 자리에서 저항받을 자리에서 저항받고 한번 올라갔다가 눌리고 저항받고 밀리고 전저점 지켜주고 자, 자리 지켜줄 자리에서 지켜주고 돌파해줄 자리에서 한번 저항받았던 자리를 돌파해주니까 주가는 크게 상승을 합니다. 제가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2부에서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자, 여기에서 마찬가지 지켜줄 자리에서 이 자리를 만약에 지켜준다면 그또 얘기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차트는. 그래서 이 자리가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라서 저는 지금 매수 가격 자체가 6,710원대잖아요. 6,710원대면은 지금 시점에서 여기를 기준점으로 바로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5,560원대? 네, 여기를 일단은 바로 기준점으로 잡고 인위적으로 이탈이 나올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아래쪽으로, 조금 더 한 5,300원대나 뭐 길게 본다라면은 뭐 5,000원대까지도 보실 수 있겠고요. 5,000원대까지 보시면서 여기 자리를 기준점으로 잡고 바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비중이 지금 15% 정도 되시는데 15% 되시는데 만약에 장기적으로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리는 거는 단기적인 측면이고요. 장기적으로 만약에 보신다라면은 저는 뭐 일단은 매출 사업적인 부분을 계속해서 이제 늘려가고 있고 수주도 굉장히 잘 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적인 부분에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보셔도 된다. 근데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려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보셔야 될 수도 있어요. 뭐 주가가 한 4,000원대나 뭐 여기까지도 내려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4,000원대 구간까지 만약에 내려온다라면은 그때 돼서는 이제 추가 매수를 한번 해 보셔야 되는 자리고요. 그리고 추가 매수를 이 저점은 웬만하면 깨지 않을 겁니다. 이 3월달에 여기 이 저점은 되도록이면은 뭐 시장에 악재가 터지지 않는 이상, 시장에 어떤 악재가 터지지 않는 이상 이 저점 3월달에 만든 저점을 깨는 주가는 없을 거예요. 깨는 주가는 없을 텐데 뭐 그 종목이 상폐되는 종목이 아닌 이상 깨진 않을 텐데 일단은 여기 4,000원대 구간을 기준점으로 잡고 장기적으로 끌고 가실 거면은 여기에서 추가 매수하시고 장기적으로 끌고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본다라면은 저는 이제 한번 여기 5,000원이나 5,200원대 정도 이 자리를 이탈을 하게 된다라면은 일단은 비중을 축소를 하시던지 또는 이제 뭐 손절로 이전 대응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바닥을 확실하게 다지는 걸 보고 나서 그때 돼서 다시 또 재진입을 하시던지 아니면은 일단 비중 축소를 하셨던 거를 다시 다른 데서 이렇게 주가가 이제 하락해서 바닥을 다질 때까지 축소를 했던 비중을 다른 종목에 투자를 하셔가지고 뭐 거기에 대한 어떤 손실난 부분을 다시 채우시든지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대명 전문가가 S에너지에 대해서 단기적으로는 5,560원을 기준으로 잡고 비중 축소 의견을 주셨고요. 장기적으로는 회사 재무도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유하시면서 4,000원을 기준으로 잡고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꼭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티웨이 항공이고요. 2,950원, 비중은 3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요즘에 항공주들 코로나19로 타격받은 부분 요즘 다시 만회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티웨이 항공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항공주들을 좋게 봅니다. 네, 항공주들을 좀 좋게 보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소비주들 자체도 굉장히 좀 좋게 봐요. 네, 장기적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왜냐하면은 뭐 업황 자체적으로 본다라면요. 사실 이 코로나가 지금 코로나 문제 때문에 이 뭐 소비주들이나 뭐 항공주들이나 뭐 여행주들이나 뭐 다들 이제 조정을 크게 받았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뭐 이제 반등이 좀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죠?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이 바이러스 자체,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는 처음 이제 출몰이 되었을 때, 처음 이제 발생이 되었을 때부터 의학 전문가들 분들은 그렇게 말을 했었어요. 이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는 없어지는 바이러스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없어지는 바이러스가 아니기 때문에 같이 앞으로 우리 인류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같이 이제 안고 가야 될 이제 숙제 같은 거거든요. 감기 같은 이제 그런 바이러스인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드라마를 보셨는지, 김선 아나운서는 최근에 드라마 보셨어요? 어떤 드라마요? 제가 드라마를 잘 안 봐서. 네. 그렇군요. 주식만 보시는군요. 네. 네, 주식만 공부하고 있습니다. 혹시 또 책도 보시고, 그죠?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입술에 침은 바르셨죠? 네. 자, 일단은 뭐 최근에 드라마를 보시면요, 그런 게 있어요. 최근에 드라마도 이 드라마 촬영을 하는데 보면 이제 마스크를 끼고 이제 방송을 드라마 촬영을 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뭐 시청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생소할 수도 있어요. 왜 마스크,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코로나가 생활의 일부분이 된 거죠. 그러니까 같이 안고 가는 거예요. 네, 드라마에서, TV에서도 드라마에서도 그런 식으로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드라마를 할 정도면은 그냥 이제 안고 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백신이 나오고 있잖아요. 백신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백신에 대한 어떤 문제점도 계속해서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백신에 만약에 문제점이 있다라면은 의료진들이 왜 먼저 맞았겠어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약간 좀 심플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모든 백신이든 어떤 무슨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이제 건강식품도, 네, 비타민C도 여러분들이 뭐 비타민C라고 다 좋을 것 같죠? 그것도 부작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부작용이 엄청나게 많고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부작용 없는 백신이나 부작용 없는 치료제나 부작용 없는 건강보조 제품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일단은 뭐 이제 백신 자체가 이제 나와서 뭐 확률적인 부분으로 많이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제 그런 백신이 이제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된다라면은 그런 이제 코로나 종식에 대한 기대감은 결국에는 지금 이제 주가가 조금씩 반영을 해주고 있지만 오늘 지금은 또 이제 뭐 관련주들이 뭐 백화점 관련주들이나 뭐 여행주 관련주들이나 뭐 이런 이제 항공주들이 좀 조정을 받고 있어요. 조정을 받고 있고 어느 정도 상승세가 많이 이미 반영이 되고 나서 조정을 받고 있지만 그 조정세가 나오고 나서 만약 코로나 대한 어떤 종식이 어느 정도 이제 뭐 가시화가 된다라면은 그때부터는 다시 또 폭발적으로 또 상승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항공주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자리가 본다라면은 뭐 유증무증 자체 유상증자도 하고 있고 유상증자도 했었고 무상증자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주식수가 자체가 늘어났어요. 주식수 자체가 늘어났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유증이랑 무증을 하게 되면은 주가에 대한 어떤 희석에 대한 우려에 이런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할 수가 있어요. 네, 하락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그런 이제 주식수가 늘어나면서 더 많은 투자자들이 이러한 이제 소비주들이나 이런 앞으로의 어떤 성장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주식을 더 많이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유동성이 더 많이 개입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지금 우상향 방향으로 조금씩 추세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상향 방향이지만 이게 여기서는 잠시만요. 여기서는 이제 우상향 방향인데요. 여기서는 우상향 방향인데 여기에서 저항을 받고 있어요. 여기에서 저항을 받고. 이 자리만 만약에 3,000원대만 만약에 돌파를 해주잖아요. 3,000원대만 돌파를 해준다라면은 저는 여기 이 3,400원대까지도 충분히 좀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3,300원대, 3,300원대까지도 이제 갈 수 있는 시세 분출이 나와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 3,500원대나 3,300원대를 돌파해주는 대량의 거래량이 분출을 해준다라면요.
저는 목표가를 여기까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3,500원 여기 위에 고점, 여기 전고점대죠. 네, 여기 이 자리까지도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여기에서 일단은 1차적으로 한번 저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런 자리에서 이제 1차적으로 한번 저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항을 받는다라면은 일단은 그날의 거래량을 보시면서 이제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1920 절반 정도는 확실하게 챙겨두시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면은 뭐 이런 자리에서 또 추가 1920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은 뭐 비중이 자체가 지금 30%인데 비중이 조금 커요. 네, 비중이 적은 비중은 아니란 말이에요. 추세는 좋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지켜보시되 다음부터 투자를 하실 때는 확실한 뭐 종목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너무 확신을 가지지 마시고 매집이 아무리 잘 되어 있더라도 추세가 다시 또 여기서 꺾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항상 개인 투자자들은 리스크를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항상 비중입니다.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항상 염려해 두시고 다음부터는 한 종목에 대한 비중 20% 자체를 넘지 않도록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대명 전문가가 티웨이 항공에 대해서는요, 항공주들 전망이 워낙 좋고 또 지금 차트가 우상향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시면서 비중 축소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종목의 비중은 20%를 넘지 말라고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꼭 대응 잘 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SK케미칼이고요. 32만 3천 원, 비중은 1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SK케미칼은 SK바이오사이언스의 최대 주주죠. 바이오사이언스가 하락을 하면서 함께 떨어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SK케미칼. 지금 제 고향에 있죠. 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고향에 SK케미칼 이제 회사가 있는데, 요즘 거기 직원들 지금 너무 축제 분위기입니다. 네, 축제 분위기고 주식 때문에 축제 분위기인데 일단은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또 이제 다를 수도 있겠죠. 네. 일단은 SK케미칼 지금 32만 3천 원대 비중 10%다. 저는 일단 SK바이오사이언스가 굉장히 좀 이제 달려있는 것 같아요. SK케미칼 자체보다는 SK바이오사이언스의 방향성에 따라서 이 종목이 지금 주가가 이제 오르고 내리고를 이제 반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SK바이오사이언스에 이제 달려있는데, 근데 SK바이오사이언스가 많은 투자자분들의 어떤 기대치를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추가적인 또 이제 하락세가 또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로 본다면은 뭐 굉장히 이탈이 바로 이제 나왔었던 자리죠. 아까 전 어떤 종목이었죠? S에너지와 굉장히 이제 흡사한, 네, 아까 전에 그 비빈님의 종목과 굉장히 흡사한 이제 그림인데 여기를 깨면 안 될 자리를 지금 살짝 깼단 말이에요. 네, 살짝 깼어요. 근데 이런 인위적인 이탈은 나올 수 있어요. 인위적인 이탈은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 자리를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면은 네, 주가가 이제 또 흘러내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가 만약에 뭐 다시 한번 급등을 한다고 해도 여기를 이탈시키고 만약에 다시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여기 또 더 마찬가지로 또 부딪힐 수가 있는 굉장히 비슷한 흐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비중이 10%인데 여기 지금 자리에서 일단은 반등이 쌍바닥 자리에서 일단은 반등을 해볼 여기에서 한번 승부를 한번 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여기 좀 더 길게 본다면 한 25만 원대까지. 네,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라면은 한 25만 원대까지 지켜보시고 여기에서 추가 매수로 일단은 한번 대응을 한번 해보시고요. 근데 25만 원대 바로 반등이 나와준다라면은 그때부터는 평단이 좀 낮아지기 때문에 일단은 뭐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간에서 바로 빠져나오신다든지 아니면 매수가에서 바로 빠져나오신다든지 그런 대응을 한번 세워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25만 원대를 만약에 이탈을 한다라면은 그때부터는 네, 뭐 비중 축소나 또는 이제 손절로 또 대응을 하시는 게 오랫동안 고통받지 않는 그런 이제 심리적인 부분들을 네, 건강한 심리적인 부분들을 좀 지켜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잘 대응을 하시길 바라고요. 일단은 뭐 너무 여기에서 혹시나 이제 다음에 매수를 하실 때요, 한번 초보님, 자 다음부터 매수를 하실 때, 자 여기 자리 지켜주고 쌍바닥 지켜줬잖아요. 그러면은 보통은 이런 자리에서 이제 매매를 할 때는요,
여기서 지켜주는 거를 확인을 하면 여기에서 일단 그냥 바로 매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지켜주는 걸 이제 살짝 지켜주는 게 확인이 되면 바로 이제 매수가 들어가고 여기에서 이 쌍바닥에 대한 어떤 이제 기술적 반등을 이용한 수익을 챙겨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자, 바닥 지켜주고 기술적 반등 다 나오고 나서 자, 추세 돌려주는 게 확인이 안 돼요. 그죠? 추세를 돌려주는 게 확인이 안 됩니다. 이거 왜 바닥이란? 여기에서는 이제 기술적 반등이고 만약에 이 종목이 쌍바닥에서 기술적 반등을 보이고 다시 상승 추세로 이어갈 거라면은 이렇게 저점을 높여주고 이 자리를 지켜주겠죠. 그런데 그런 그림이 안 나왔다.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매수 시점이 아니에요. 다음부터는 여기에서 살짝 반등 나오고 나서 눌러줄 때 같은 자리를 지켜주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그때 매수가 들어가셔도 늦지 않다. 다음부터는 매수 타점을 이런 식으로 한번 잡아보자.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대명 전문가가 SK케미칼에 대해서는 SK바이오사이언스와 비교하면서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25만 원대를 기준으로 잡고 대응하자라고 하셨으니까요. 꼭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대응 전략을 세워주시는 우리 김대명 전문가입니다. 시청하시면서 나도 종목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대명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0101-0101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분 도와드릴게요. 다음 종목 상담은요. 두산 퓨얼셀이고요. 54,488원, 비중은 17.4%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두산 퓨얼셀은 수소 관련주죠. 최근에 보니까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두산 퓨얼셀은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 김은상 아나운서님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종목들에 대해서 쏙쏙들이 잘 알고 계시네요. 네, 그럼요. 전 드라마도 안 보고 주식만 공부하니까요. 입술에 지금 뭐 방금 전에도 바르셨죠, 그죠? 방금 전에도 바르셨던 것 같고. 자, 일단은 54,488원이네요. 지금 자리가 여기 지금 시점 한번 한번 잡을게요. 54,488원 여기고 그리고 비중은 17.4%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비중은 17.4%. 일단은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에는요. 실적 자체가 굉장히 양호한 회사거든요. 이 회사가. 그래서 회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회사인데 자, 여기에서 이 추세죠. 이 추세를 여기에서 이탈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자, 여기에서 이 추세를 이탈을 시켰습니다. 이 추세를 이탈시키고 그리고 기술적으로 일단 봐야 돼요. 회사 자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좀 봐야 되고, 자, 상승 박스권이었어요. 상승 박스권에서 여기에서 이 박스권대를 이탈시켰단 말이죠. 상승 박스권을 자, 여기서 이탈을 시켰습니다. 고점이 순간 낮아졌죠. 여기서 쌍봉 만들고, 자, 쌍봉 만들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주가 흘러내립니다. 그죠? 흘러내리고 여기 전저점 이탈시켰고요. 전저점 이탈시키고 나서 이 자리 지켜줘야 되는 자리죠. 여기서 흘러내리고 지켜줘야 되는 자리 지켜주지 못했고 다시 반등 나오려고 하지만 지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이탈이 나옵니다. 자, 아까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던 부분이에요. 그죠? 지켜줄 자리에서 지켜주지 못하면 흘러내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차트상으로도 지금 그게 반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다시 반등이 조금씩 나오고 있고, 여기서부터 본다라면 단기적인 이제 하락, 단기적인 상승 추세죠. 단기 상승 추세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 추세에서부터 본다라면은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를 돌파를 해주냐, 매수하신 가격대가 굉장히 기준점이 될 것 같네요. 매수하신 가격대가 기준점이 될 것 같고, 또는 뭐 여기 조금 짧게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한 52,130원대가 여기에서 저항을 받을 수도 있는 자리, 매수가까지 오기 전에 여기에서 이제 한번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자리거든요. 여기 단기 추세 계속해서 좀 지켜주는지 이제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비중이 17.4%인데 지금 시점에서 저는 빨리 만약에 이 종목을 좀 이제 빨리 뭐랄까요, 정리를 하려고 이제 생각을 하신다라면요. 빨리 정리를 하려고 생각을 하신다라면은 여기에서 자, 한번 저항받고 밀릴 때요.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저항을 받는다, 매수가까지 오기 전에 여기에서 이제 한번 저항을 받는다라면은 또다시 이 하락 추세로 또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추세 지켜주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여기 추세 만약에 이탈을 한다면은 45,000원대 이탈하면은 그때는 비중을 한번 축소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45,000원대 이탈하시면 비중 축소하시고, 네, 그때부터는 좀 이제 좀 뭐랄까요, 좀 시간을 좀 끌고 가셔야 되는 그런 이제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45,000원대가 이탈하면 비중을 축소를 해보시고, 요 추세 지켜준다라면은 매수가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는데, 매수가에 오시면요, 매수가 오시면은 그때 돼서는 여기에서 매수가까지 와줬기 때문에 우상향으로 더 갈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비중부터 바로 축소하세요. 매수하신 가격대가 바로 크게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 있는 자리에서 못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비중부터 먼저 축소하시고, 그리고 나서 비중 축소하시고 나서 그 다음부터 만약에 주가가 조금씩 다시 저항을 받고 밀린다 그러면은 축소한 비중에서 다시 한번 이런 자리에서 추가 매수하셔가지고요, 추세 지켜주는 구간에서 다시 상승으로 나오면은 그때는 이익 실현으로 빠져나오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두산 퓨얼셀에 대해서는 45,000원 이탈 시에 비중 축소 의견을 주셨습니다. 꼭 대응 잘 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 종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상담이 될 것 같습니다. 진원생명과학이고요. 25,000원, 비중은 25%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작년 10월부터 계속 하락세 보이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진원생명과학 지금 뭐 굉장히 좀 이제 하락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여러 가지 이제 뭐 키트, 뭐 진단 키트 관련해서는 또 이제 하락 추세가 또 이어져 있고, 코로나 백신 때문에 이제 뭐 코로나 관련해서 많이 이제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이제 많이 상승을 했었던 그런 종목들 중에서도 대체적으로 좀 이제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저는 일단은 비중이 25%인 점이 조금 아쉽고요. 비중이 25%인 점이 좀 아쉬운데, 일단은 지금은 뭐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료가 조금 이제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테마 자체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아니면 이 종목의 개별주 자체의 어떤 재료가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대량의 거래량이 터지기 전까지는, 다시 한번 세력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일단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끌고 가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진원생명과학에 대해서는 보유 의견을 주셨습니다. 꼭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대명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대명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0101-0101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 날씨가 따뜻해진 만큼 우리 주식시장에도 봄이 찾아온 것 같은데요. 다음 주에도 이 상승장 이어가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